새끼인데 어디냐? 한 여자를 업은 채 집으로 들어온 한 남자. 옷 벗어야지. 그는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돌아가려 하는데 여자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기 시작하는 남자. 잠시 후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띵잘.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 종두는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 과실치사로 수감됐던 종두.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가버렸죠. 도망 안 가요, 정말이에요. 가족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혼자 방황하다 무전 취식을 해버리고 결국 또다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된 종두. 전과가 3범이네. 폭력 한 번 있고 강간미수. 이번에 들어간 건 과실치사네. 사람도 죽였어? 이미 전과 3범인 주제에 출소하자마자 또 사고를 치다니. 야, 홍정세! 그의 동생 종세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 종두는 매우 반가웠지만 제발 부탁인데 내 인생 방해 좀 하지 말아줘. 종세는 딱히 썩 반가운 눈치는 아닌 것 같았는데요. 자기야! 동생과 함께 집에 도착한 종두. 꼴이 이렇게 한심해? 네 형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린다고 아파트 팔고 고생이 많어. 삼촌, 소식도 없이 언제 나오셨어요? 엄마와 동생 그리고 형과 형수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미안한 말인데요. 난 정말 삼촌이 싫어요. 삼촌이 안 계실 땐 살 것 같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미니 아빠도 그러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 하지만 가족들도 딱히 그의 귀환을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돼야지.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고. 형 종일은 그에게 철 좀 들라며 일을 시작하라 했죠. 다음날 종두는 무슨 생각인지 웬 과일 바구니를 들고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여기 한상식 씨 집, 횡하디 횡한 집. 이 집 오늘 이사 가요? 그곳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자. 딸인가 보네. 말할 줄 몰라요? 그녀의 이름 공주. 왜 그러세요?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가 나타났는데요. 아저씨 나 기억 못해요? 우리 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사실 그녀는 종두가 교통사고를 내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피해자의 딸이었죠.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녀의 오빠인 병호 형님은 당연히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오빠 부부는 오늘 이사를 하는 날 저 동상분 있잖아요. 같이 이사 안 가고 혼자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또다시 공주의 집에 슬쩍 들러보는 종두. 그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죠. 이후 종두는 아예 꽃을 사들고는 공주를 찾아갑니다. 오셨어요? 꽃 배달 걸랑님? 무슨 공주한테 꽃배달이었냐? 공주는 옆집 아줌마가 돌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라는데요. 홍정두요. 홍정두라는 사람이 보낼 걸랑님? 알았어요. 가보세요. 그렇게 꽃을 대신 전달해주고는 잠시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종두는 열쇠를 직접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죠. 꽃 마음에 들어? 공주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그. 너한테 관심 있어서 사귀어보려고 찾아온 거야. 이뻐. 이거 우리 형 가게 전화번호인데 종두는 그녀에게 명함까지 건네주며 셀프 인트로듀스를 하고는 본격적으로 그녀에게 찝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 되게 이쁜 거 알아? 갑자기 발에 주둥이를 내밀고 쪽쪽대더니 괜찮아. 아 착하다. 이젠 아예 그녀를 끌어안고는 쌍놈 짓거리를 하는 종두. 잠깐만 있어봐 이 씨발아. 하지만 그녀는 결국 발작을 일으키고 말고 종두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오는데요. 집에 혼자 남겨진 공주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왜 그래 이 양반한테 들어와서. 그런데 잠시 후 옆집 아주매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점심에 뭘 든든하게 먹었는지 남자는 힘자랑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왜 그래? 제가 보잖아. 에이 괜찮아. 공주가 지켜보는 와중에도 그녀를 무시해버리고는 행복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그들.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오빠가 도착했죠. 남의 집에서 거사를 마치고 바지적삼 다적신 그들은 황급히 옷을 입고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신세가 많네요. 지야, 오빠 오셨네.
그리고 오빠는 웬일인지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 주자 이름이 한공주 씨죠? 예, 우리 아가씨요. 신우이요. 오빠네 부부가 공주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 장애인용 아파트예요. 명의 빌려가지고 같이 입주하는 사람이 있다길래. 사실 이 아파트는 아버지의 보험금과 장인이었던 공주의 이름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죠. 뭘 먹기 힘들어. 조사가 끝난 뒤에 오빠는 다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옆집 사람 밥 제때 안 챙기고 주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전화해.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홀로 남겨진 공주. 그런데 그녀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갑자기 지난번 종두가 두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죠. 한밤중 종두에게 걸려온 전화.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그는 이내 그녀의 전화임을 직감합니다. 너 전화로 뭐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지? 다음날 공주의 전화를 받은 뒤 종두는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는데요. 왜 나한테 꽃을 갖다 줬어요? 종두가 자신에게 내비춘 호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듯 했죠. 진짜 이름이 공주야? 네. 왜요? 공주 치고는 좀 그랬다. 이제 앞으로도 마마라고 부를게. 공주 마마. 난 형건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들은 오늘부터 1일이 되어버립니다. 매일같이 혼자 집에 앉아 차려주는 밥을 먹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전부였던 공주. 그런 그녀였기에 종두와 함께한 오랜만의 외출은 기쁨 그 자체였는데요. 형님 나 일 좀 가르쳐줘요. 네가 일을 배우겠다고? 일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공주의 말에 형의 카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겠다며 나서기도 하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직접 빨래까지 해주기도 하며 종두의 삶 또한 조금씩 변해갔죠. 무서워. 공주는 혼자 있을 때면 늘 무서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바로 벽에 걸려있는 오아시스 그림 쪽으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뭐가 무서워? 그냥 나무 그림자인데 뭐. 밤만 되면 창밖에 떡하니 심어져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려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그녀를 무섭게 만들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들 다 없애줄게. 어떻게요? 마술. 눈 감아. 수리 없어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종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건 공주. 그림자?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무서웠고 종두는 그런 그녀를 위해 되도 않는 가짜는 마법 주문을 외우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했던가요? 종두의 그런 하찮은 주문도 먹혀들었는지 공주의 마음속엔 나뭇가지 그림자가 싹 사라져버렸죠. 다음날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한 공주는 남들이 하는 평범한 행동들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랑하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또 사랑받는 여자였는데요. 저기요, 장사 안 해요. 장사 안 해요? 딴 데 가주세요. 여기 사람들은 뭔데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불편한 시선과 차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서로를 향해 아낌없이 마음을 주었죠. 그런다고 왜 화를 내? 뭘? 이렇게 첫 사랑 싸움이라는 것도 해보고 마마방에 있는 오아시스 그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순 없었지만 짜장면 한 그릇도 뚝딱 해치우고 마마 내리시옵소서.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도로 한복판 위에서 별 연병을 떨어보기도 하는 오직 둘만의 세상. 스우파 빙의하여 신명나는 댄스 배틀을 벌이다 뜨거운 키스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종두네 엄마의 칠순잔치날 이거 내가 제일 늦었나 보네. 종두가 뜬금없이 공주를 데려오는 바람에 사단이 나고 마는데요. 엄마 생일 축하해. 몰라. 난 네 엄마 아니야. 누구야 같이 온 사람? 우리 가족끼리만 있는 자리인데 네 마음대로 말도 없이 아무나 데려오냐? 뭐 어때요?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누군데? 교통사고로 죽은 의정부 황경명 있잖아.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냈던 그 사람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 나와. 나중에 밥 먹고 얘기해요. 빨리 나와 임마. 종일은 종두를 밖으로 불러냈죠. 그 집에 왜 찾아가? 이거 갔어요. 미안해서.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미안하지 네가 왜 미안해?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 진실.
넌 날 원망하는 거지? 내가 형을 왜 원망해요? 안 그러면 왜 그 집에 찾아가서 저런 애를 여기까지 데려와 임마. 사실 교통사고를 냈던 사람은 종일이었고 형 교도소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그거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 형의 미래를 위해 종두가 대신 감옥을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형 어디가? 얘기 안 끝났어. 가족들의 눈치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낄낄대며 밥을 먹는 종두. 야, 우리 식구들끼리만 찍는 거야. 같이 찍어요, 기념인데. 그는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같이 찍으려 했는데요. 빨리 빼 임마. 씨발 나도 안 찍을래. 결국 종두와 공주는 그대로 그곳을 나와버렸죠. 함께 노래방을 간 그들. 종두가 노래를 부르고 공주도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고는 황급히 집에 가려 하는데 전철은 또 놓쳐버리고 그때 공주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종두를 위해 마음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어떠한 상황이건 지금 이 순간 서로만 있다면 바랄 게 없는 그대. 우리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벗어야지. 종두는 공주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가려 하는데 공주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종두는 그녀의 말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은 그동안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죠. 하지만 잠시 후 오빠네 부부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내 끔찍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동네는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종두. 내 동생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경찰이 그러는데 법정에 나가는 게 피해자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주의 오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낼 생각뿐이었죠. 가해자가 칼이나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을 했나요?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싶지만 흥분한 탓에 더욱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공주.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오아시스는 2002년 개봉한 영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거장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인데요. 장애인 연기로 열연을 펼친 문소리 씨의 미친 연기력은 영화가 개봉된 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실제 장애인을 섭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였던 그녀는 베니스 영화제 신인 여우상을 포함한 국내외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이창동 감독 또한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종두와 공주, 영화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조금은 잘못된 그들의 첫 만남, 공주를 보자마자 그녀를 성적으로 탐하려 했던 종두의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개쓰레기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에게 다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여자로서 성적으로 탐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녀. 종두가 자신을 여자로서 탐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는데요.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반겨지지 못하는 종두의 인생과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에게마저 짐짝 취급당하는 공주의 인생.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와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주변인들의 모습. 영화는 어쩌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면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떠한 사랑의 형태든 사랑은 남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내려와 시켜. 야야야야야 새끼야. 야야야야. 와 새끼야.